집안에 식물이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현관 옆에, 거실 한쪽에 혹은 창가에 화분 하나가 놓여 있을 겁니다. 그 식물이 당신의 돈복을 막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풍수에서는 식물을 이렇게 부릅니다. 살아있는 에너지의 문. 문이 열려 있으면 좋은 것이 들어옵니다. 문이 막혀 있으면 들어올 것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지금 당신 집에 그 문 제대로 열려 있습니까? 아침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출근 준비로 바쁩니다. 현관을 나서다 옆을 봅니다. 화분이 있습니다. 잎이 조금 누렇습니다. 나중에 봐야지. 그냥 나갑니다. 퇴근하고 돌아옵니다. 피곤합니다. 또 그냥 지나칩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납니다. 두 달이 지납니다. 통장 잔고는 왜 그대로일까요? 여기서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왜 안 모이지? 내가 게으른 건가? 소비를 줄여야 하나? 그런데 문제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소비 습관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에너지의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들어올 기운의 문이 막혀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새는 구조는 바뀌지 않습니다. 스님은 30년 동안 수많은 가정을 보아왔습니다. 재물운이 갑자기 돌아선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단한 인테리어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비싼 가구를 들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항상 식물이었습니다. 작은 화분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집안의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식물은 그냥 예쁘면 되지. 풍수는 미신 아닌가? 어차피 돈은 내가 버는 거지 식물이 무슨 상관이야. 그 생각이 틀렸다고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지금 집안에 죽어가는 식물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건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뾰족한 잎의 식물이 현관 쪽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재물을 향해 가시를 겨누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시들어가는 화분이 거실 한쪽에 그냥 놓여 있다면 그 화분이 매일 어떤 에너지를 내뿜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대로 두시면 벌어도 새는 구조는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도연 스님이 전해드릴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돈복을 부르는 풍수 식물 탑 3, 이름과 이유, 올바른 자리까지. 둘째, 절대 집안에 두면 안 되는 식물들, 지금 당신 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식물 하나로 집 안의 기 흐름을 바꾸는 배치의 법칙. 이 세 가지 오늘 이 영상 아니면 한 번에 들으실 수 없습니다.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두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신 집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십시오. 풍수, 풍쇠, 바람, 풍, 물, 수.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바람은 흐르는 것입니다. 물도 흐르는 것입니다. 풍수란 결국 흐름을 읽는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집안의 흐름이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느껴집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면 왠지 마음이 편안합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면 이유 없이 무겁습니다. 그 차이가 기애입니다. 기시란 무엇인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안을 흐르는 공기의 질, 에너지의 방향, 공간이 가진 온도, 좋은 기가 흐르는 집에는 좋은 일이 모입니다. 나쁜 기가 정체된 집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왜 안 되나 싶은 분들, 혹시 집안에 기가 막혀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기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바람처럼
스스로 움직이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움직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도구 중 하나가 바로 식물입니다. 식물은 살아 있습니다. 숨을 쉽니다. 자랍니다. 반응합니다. 풍수에서 살아서 자라는 식물은 목기, 묵기를 만들어냅니다. 목기는 성장의 기운입니다. 확장의 기운입니다. 재물의 기운입니다. 나무가 위로 뻗어 올라가듯 목기가 있는 공간에서는 재물도 위를 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식물만 기태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죽어가는 식물도 기를 만듭니다. 단지 그것은 좋은 기가 아닙니다. 시들거나 죽어가는 식물은 사기스태를 뿜어냅니다. 소멸의 에너지, 고갈의 에너지, 끝의 에너지.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집안에 잎이 다 떨어진 화분이 있습니까? 줄기만 남아 있는데 차마 버리지 못하고 구석에 둔 것이 있습니까? 예쁜 화분입니다. 처음엔 싱싱했습니다. 추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버리기 아깝습니다. 그런데 그 아까움이 오히려 더 큰 것을 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것을 붙잡고 있는 동안 새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현대 과학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습니다. 실내 식물이 있는 공간과 없는 공간, 사람의 집중력이 다릅니다. 기분이 다릅니다. 결정력이 다릅니다. 미국 나사의 연구에서도 실내 식물이 공기 정화뿐 아니라 사람의 심리 상태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풍수가 말하는 기해, 결국 그 공간에서 사람이 어떤 상태로 있느냐와 연결됩니다. 돈을 버는 것도 사람의 판단력입니다. 돈을 지키는 것도 사람의 판단력입니다. 그 판단력이 만들어지는 공간이 집입니다. 집의 기운이 무너지면 판단력도 흔들립니다. 판단력이 흔들리면 돈이 새는 결정을 내립니다. 단순히 식물 이야기가 아닙니다. 풍수에서 재물과 직결된 공간은 세 곳입니다. 첫째, 현관, 기, 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문입니다. 좋은 기도 이 문으로 들어옵니다. 재물의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거실, 기가 머무는 공간입니다. 머물러야 쌓입니다. 흩어지면 사라집니다. 셋째, 주방과 다이닝, 기가 쌓이고 익는 공간입니다. 음식이 만들어지는 곳이 풍수에서는 재물이 결실을 맺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세 공간에 어떤 식물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상태로 놓여 있느냐, 그것이 그 집의 재물 흐름을 결정합니다. 같은 식물이라도 현관에 두느냐, 화장실에 두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작용을 합니다. 같은 자리라도 살아있는 식물이냐, 죽어가는 식물이냐에 따라 정반대의 기운이 흐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공간에 어떤 식물을 두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식물은 많은 분들이 이미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집에 있는데 잘못된 자리에 두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거실에 화분이 있으신 분 위치 꼭 확인하십시오. 첫 번째 식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은 황금 포토스입니다. 영어로는 골든 포터스, 황금 홍짐 이름 자체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풍수에서 노란빛은 땅의 기운입니다. 재물의 기운입니다. 흙에서 나오는 색, 결실의 색, 곡식이 익었을 때의 색, 그리고 이 식물의 잎을 보십시오. 초록빛 안에 자연스럽게 노란빛이 섞여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색이 아닙니다. 식물이 스스로 그렇게 자랍니다. 풍수의 색을 식물이 먼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색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력입니다. 황금 포토스는 죽지 않습니다. 물을 며칠 안 줘도 삽니다. 햇빛이 거의 없어도 자랍니다. 온도가 조금 낮아도 버팁니다. 풍수에서 강한 생명력은 강한 재물 기운과 같습니다. 꺾이지 않는 식물이 집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집의 기운이 꺾이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생명력이 강하면 그냥 잡초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력과 품격은 다른 문제입니다. 황금 포토스는 어떤 환경에서도 자라면서 동시에 아름답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재물의 기운입니다. 그리고 이 식물에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덩굴처럼 자랍니다. 멈추지 않고 뻗어나갑니다. 계속 자랍니다. 계속 확장합니다. 재물도 그렇게 자라야 합니다. 한 번 벌고 끝이 아닙니다. 계속 흐르고 계속 쌓이고 계속 커져야 합니다. 황금 포토스의 덩굴이 뻗어나가는 방향, 그것이 재물이 흘러가는 방향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정답은 두 곳입니다. 현관 왼쪽 또는 거실 동쪽. 현관 왼쪽은 풍수에서 청룡, 칙룡 방위입니다. 청룡은 재물이 들어오는 방향을 지키는 기운입니다. 그 자리에 살아있는 식물이 있으면 들어오는 재물 기운을 식물이 받아서 집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거실 동쪽은 아침 햇빛이 처음 드는 방향입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자리, 새로운 기운이 깨어나는 자리, 황금 포토스를 그곳에 두면 아침마다 새로운 목기묵회가 피어납니다. 집 안에서 가장 먼저 에너지가 살아나는 자리에 재물의 식물을 두는 것입니다. 반대로 절대 두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화장실, 그리고 침실 발밑. 화장실은 기운이 빠져나가는 공간입니다. 물이 계속 흘러내려가는 곳, 배수가 되는 곳. 그곳에 식물을 두면 식물이 그 빠져나가는 기운을 함께 빨아들입니다. 좋은 기운을 모으려고 가져다 둔 식물이 오히려 기운을 빼내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침실 발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자는 동안 몸의 기운이 가장 낮아집니다. 그 자리 아래에 식물이 있으면 식물이 그 기운을 흡수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분, 자고 나도 피곤한 분, 혹시 침대 발밑에 화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관리법입니다. 황금 포토스의 잎이 노랗게 변하기 시작하면 즉시 잘라내야 합니다. 노란 잎을 그냥 두는 것은 막힌 에너지를 그냥 두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십니다. 조금 더 있으면 다시 살아나겠지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살아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옆잎까지 번집니다. 잘라내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과감하게 묵은 것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재물운도 똑같습니다. 묵은 습관을 잘라내야 합니다. 묵은 관계를, 묵은 두려움을, 오래된 핑계를, 그것을 붙잡고 있는 동안 새 것이 자랄 자리가 없습니다. 식물 하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그 사람이 삶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를 보여줍니다. 한 가지 장면을 드리겠습니다. 스님이 아는 분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사업이 잘 안 풀렸습니다. 열심히 했지만 늘 제자리였습니다. 어느 날 집을 방문했습니다. 현관 오른쪽에 거의 죽어가는 포토스가 있었습니다. 잎은 다 떨어지고 줄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버리기 아깝다고 몇 달째 그대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 화분을 치우고 새 황금 포토스를 현관 왼쪽에 두었습니다. 2달 후 오랫동안 기다리던 계약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식물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분이 그날 처음으로 막힌 것을 치우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두 번째 식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식물에 대해 많은 분들이 완전히 반대로 알고 계십니다. 이건 의 식물이라 집에 두면 안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신 분 잠깐만요. 그건 틀렸습니다. 오히려 이 식물이 없는 집에서 돈이 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식물입니다. 이름은 금전수, 진첸수, 한자를 그대로 읽으면 황금 돈나무, 이름에 황금 몽진이 들어가고 돈첸이 들어갑니다. 풍수에서 이름은 그냥 붙여지지 않습니다. 그 식물이 가진 기운을 담습니다. 중국에서 수천 년 동안 제물의 식물로 여겨왔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상인들 가게 입구에 반드시 두는 식물이 있습니다. 금전수입니다. 한국의 전통 풍수에서도 재물을 다루는 공간에 이 나무를 두었습니다. 우연히 여러 문화에서 같은 식물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의 관찰이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잎을 보십시오. 동전처럼 둥글고 두툼합니다. 납작하지 않습니다. 얇지 않습니다. 꽉 차 있습니다. 풍수에서 둥근 형태는 기가 흩어지지 않고 모인다는 의미입니다. 뾰족한 것은 기를 흩습니다. 둥근 것은 기를 모읍니다. 금전수의 잎 하나하나가 재물을 모으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스님이 많은 분들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금전수는 음기 영희가 강해서 집에 두면 안 된다고 들었어요. 음기 있는 식물은 나쁜 거 아닌가요? 이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금전수가 음유의 기운을 가진 식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음기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음양, 영영은 좋고 나쁨이 아닙니다. 균형입니다. 양, 영, 이 지나친 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활기는 있습니다. 에너지는 넘칩니다. 그런데 돈이 빠르게 들어왔다가 빠르게 나갑니다. 충동적인 소비, 계획 없는 지출, 들어와도 쌓이지 않습니다. 이 있어야 들어온 것이 정착합니다. 모입니다. 쌓입니다. 뿌리를 내립니다. 돈을 버는 것은 양의 기운입니다. 돈을 지키는 것은 음의 기운입니다. 당신 집에 음기가 없다면 벌어도 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잠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매달 수입이 있습니다. 열심히 법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면 남은 게 없습니다.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크게 쓴 것도 없는데 사라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음기가 부족한 집의 패턴입니다. 들어오는 문만 있고 머무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금전수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거실의 북쪽 또는 서북쪽입니다. 북쪽은 물의 기운이 있는 방향입니다. 물은 흐르다가 낮은 곳에 고입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흘러 들어와서 고여야 쌓입니다. 북쪽은 재물이 고이는 방향입니다. 그 자리에 금전수를 두십시오. 화분도 중요합니다. 반드시 흙색이 짙은 토분 2폰을 쓰십시오. 흙으로 만든 화분, 묵직하고 짙은 색의 화분, 토기투해와 목기 묵해는 서로 돕습니다. 땅이 나무를 키우듯 금속 화분은 피하십시오. 금기진해와 목기 목해는 충돌합니다. 쇠가 나무를 자르듯 좋은 식물을 가져다 두고 화분이 그 기운을 상쇄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관리법입니다. 금전수는 물을 너무 자주 주면 죽습니다. 뿌리가 썩습니다. 잎이 노래집니다. 결국 쓰러집니다. 한 달에 2~3번이면 충분합니다. 과하게 주지 않아도 충분히 자랍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분명합니다. 돈을 지키려면 과하게 쓰지 않아야 합니다.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필요하지 않을 때 쓰지 않아야 합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금전수는 그 태도를 매일 몸으로 가르치는 식물입니다. 식물에게 물을 줄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지금 이게 꼭 필요한가? 한 가지 장면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40대 가장이 있었습니다. 맞벌이를 했습니다. 수입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늘 빠듯했습니다. 저축이 되지 않았습니다. 집을 보니 거실 남쪽에 성인장이 있었습니다. 현관엔 조화가 가득했습니다. 금전수는 없었습니다. 음기 여매를 잡아주는 식물이 집안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금전수 하나를 거실 북쪽 구석에 두었습니다. 토분에 담아서 석 달 후 그분은 처음으로 적금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돈이 갑자기 더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쓰는 패턴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황금포토스는 재물을 끌어들이는 식물입니다. 금전수는 들어온 재물을 붙잡는 식물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완성됩니다. 들어오는 힘과 머무는 힘, 양기와 음기, 움직임과 고요함, 그 균형이 재물이 쌓이는 지배 구조입니다. 세 번째 식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식물은 탑3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식물입니다. 행운의 식물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왜 행운인지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제대로 아는 분은 더 적습니다. 그리고 잘못 두면 행운이 아니라 불운이 됩니다. 지금 집에 이 식물 있는 분 위치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세 번째 식물입니다. 이름은 파키라. 서양에서는 이 식물을 머니트리라고 부릅니다. 돈나무. 동양에서도 서양에서도 같은 이름을 붙였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문화가 같은 결론을 낸 식물입니다. 파키라를 처음 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줄기가 따져 있습니다. 하나의 줄기가 아닙니다. 여러 줄기가 서로 감기고 엮이고 하나로 합쳐집니다. 풍수에서 이 형태는 여러 방향의 재물이 하나로 모인다는 의미입니다. 동쪽에서도 서쪽에서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재물이 흘러와 한 곳에 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긴 게 아닙니다. 사람이 직접 줄기를 따서 키웁니다. 어린 줄기일 때부터 의도적으로 방향을 잡아줍니다. 메어줍니다. 유도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풍수는 그냥 두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방향을 잡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파키라에 따인 줄기는 그 의도의 결과물입니다. 자,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파키라는 강한 양기 영의를 가진 식물입니다. 생명력이 넘칩니다. 에너지가 강합니다. 공간을 압도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두느냐가 결정적입니다. 양기가 강한 식물은 올바른 자리에 있을 때 힘이 됩니다. 잘못된 자리에 있을 때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침실에 두는 것입니다. 파키라가 예쁩니다. 크기도 적당합니다. 침실 인테리어에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침대 옆에 둡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침실은 어떤 공간입니까? 하루를 마치고 몸과 마음이 쉬는 공간입니다. 음기, 염희가 있어야 깊이 쉬고 충분히 회복합니다. 그런데 강한 양기의 파키라가 침실에 있으면 공간이 쉬지 못합니다. 자려고 누워도 에너지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뭔가 계속 각성된 느낌, 잠이 들어도 깊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무겁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판단력이 흐려지면 충동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충동적인 결정은 돈을 잘못 씁니다. 투자를 잘못합니다. 중요한 순간에 실수를 합니다. 결국 침실의 파키라가 수면을 망치고, 수면이 판단력을 망치고, 판단력이 재물을 망칩니다. 행운의 식물이 불운의 경로가 되는 겁니다. 행운의 식물도 잘못된 자리에 있으면 불운의 식물이 됩니다. 그렇다면 파키라는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거실 입구 오른쪽 또는 동남쪽입니다. 거실 입구 오른쪽은 풍수에서 백호 바부 방위입니다. 백호는 집안의 기운을 지키고 안정시키는 힘입니다. 강한 양기의 파키라가 그 자리에 있으면 들어오는 기운을 단단하게 붙잡습니다. 동남쪽은 재물이 자라는 방위입니다. 동쪽은 시작의 기운, 남쪽은 성장의 기운, 그 사이 동남쪽은 시작한 것이 자라나는 방향입니다. 사업을 시작한 분, 새로운 일을 동호하는 분, 소득을 늘리고 싶은 분, 파키라를 동남쪽에 두십시오. 햇빛은 간접광이 좋습니다. 밝은 자리이되 직사광선은 피하십시오. 직사광선을 오래 받으면 잎이 탑니다. 풍수에서 잎이 타는 것은 재물이 타는 것과 같습니다. 들어오다가 중간에 소실되는 것입니다. 발 때 직접 닿지 않는 빛, 그것이 파키라가 가장 잘 자라는 환경입니다. 이제 파키라의 진짜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줄기를 닦는 행위, 이것은 단순한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어린 줄기를 잡아서 방향을 잡아주고 함께 엮어주는 것, 이것은 재물을 끌어당기겠다는 의지의 행위입니다. 나는 여러 곳에서 재물이 흘러들어오기를 원한다. 그 의도를 식물의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풍수는 물건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행위 속에 내가 이것을 원한다는 에너지가 담겨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파키라를 사서 아무 데나 두는 것, 의도를 담아 올바른 자리에 두는 것,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한 가지 장면을 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3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수입이 불규칙했습니다. 어떤 달은 많고 어떤 달은 거의 없었습니다. 집을 보니 파키라가 침실 창가에 있었습니다. 크고 예쁜 파키라였습니다. 매일 밤 그 식물 옆에서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잘 못 잔다고 했습니다. 아침마다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파키라를 거실 동남쪽으로 옮겼습니다. 한 달 후 수면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2달 후 새로운 클라이언트 3명이 들어왔습니다. 파키라가 그분을 바꾼 게 아닙니다. 잠이 달라지면서 그분 스스로가 달라진 겁니다. 이제 탑3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황금 포토스 재물을 끌어들이는 식물, 금전수 들어온 재물을 붙잡는 식물, 파키라 재물이 여러 방향에서 모이게 하는 식물, 이 세 가지가 올바른 자리에 있을 때 집안의 재물 흐름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 세 식물을 당장 사러 가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좋은 식물을 새로 들여도 나쁜 것이 그 자리를 맡고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새 물이 들어와도 썩은 물이 있으면 섞입니다. 지금 집안에 선인장 있는 분 다음 내용 반드시 보십시오. 좋은 식물을 들이기 전에 먼저 치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도 잡초가 가득한 땅에서는 자라지 못합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막힌 것을 열어야 새 것이 들어옵니다. 첫 번째로 치워야 할 식물, 선인장입니다. 예쁩니다. 관리가 쉽습니다. 작아서 어디든 놓기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풍수에서 선인장은 조심해야 할 식물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뾰족합니다.
풍수에서 뾰족한 형태는 살기, 사태를 상징합니다. 살기는 베고 찌르고 흩어버리는 기운입니다. 재물이 들어오는 방향에 가시가 있으면 재물이 찔립니다. 들어오다가 막힙니다. 방향을 뜹니다. 특히 위험한 자리가 있습니다. 현관입니다. 현관은 기가 들어오는 문입니다. 그 문 앞에 혹은 문 옆에 선인장이 있다면 지금 당장 옮기십시오. 창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들어오는 자리, 그곳도 기운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그 자리에 선인장도 들어오는 기운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선인장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자리를 바꾸라는 겁니다. 베란다 바깥쪽, 화장실 창가, 재물 동선이 아닌 곳, 그곳에서는 선인장도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나쁜 기운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가시로 막아주는 역할입니다. 안에서 밖을 향해 두면 수의 식물이 됩니다. 방향 하나가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치워야 할 것, 죽어가는 식물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선인장보다 더 위험합니다. 잘못 놓인 식물보다 더 심각합니다. 죽어가는 식물이 내뿜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소멸, 고갈, 끝, 그 에너지가 매일 집안에 퍼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냄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 있는 사람이 흡수합니다. 지금 당장 집안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잎이 다 떨어지고 줄기만 남은 화분이 있습니까? 흙이 말라서 표면이 갈라진 화분이 있습니까? 물을 줘도 계속 힘없이 처져 있는 식물이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매일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다 됐다, 끝났다, 더 이상 없다. 그 말을 집 안 전체가 듣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십니다. 불쌍해서 못 버리겠어요. 처음 샀을 때 예뻤는데 조금만 더 두면 살아날 것 같아서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죽어가는 것을 붙잡고 있는 동안 새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버리는 것이 냉정한 게 아닙니다. 새 것을 위한 자리를 여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어떤 좋은 식물을 새로 사오는 것보다 죽어가는 식물을 치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순서가 틀리면 효과가 없습니다. 썩은 물이 있는 그릇에 새 물을 부어봐야 섞입니다. 그릇을 먼저 비워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덩굴 식물의 방향입니다. 포토스처럼 덩굴로 자라는 식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어느 방향으로 자라고 있습니까? 위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래로 늘어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위로 자라는 덩굴은 상승의 기운입니다. 성장, 확장, 재물이 오른다는 의미입니다. 아래로 늘어지는 덩굴은 하강의 기운입니다. 빠져나감, 흘러내림, 머물지 않음. 같은 포토스라도 위를 향하면 재물이 오르고 아래로 늘어지면 재물이 흘러내립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받침대를 세우십시오. 벽에 고리를 달아주십시오. 덩굴이 위를 향하도록 방향을 잡아주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막대기 하나면 됩니다. 그 작은 행위가 집안 기운의 방향을 바꿉니다. 네 번째입니다. 조화, 저화, 인공식물입니다. 요즘 인공식물이 정말 정교해졌습니다. 진짜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시들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택합니다. 그런데 풍수에서 조화는 생기성에 없는 물체입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숨을 쉬지 않습니다. 자라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기가 없습니다. 기가 없는 것을 집안에 두는 것은 아무것도 두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때로는 더 나쁩니다.
왜 더 나쁠 수 있습니까? 살아있는 척하기 때문입니다. 겉은 식물입니다. 그런데 안은 플라스틱입니다. 천입니다. 철사입니다. 풍수에서 이것은 거짓 기운입니다. 실제로는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에너지. 그 거짓이 공간을 흐리게 합니다.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은 화려한데 안은 텅 빈 것들, 그것들이 진짜 에너지를 막습니다. 스님이 아는 분이 있습니다. 인테리어에 신경을 많이 쓰는 분이었습니다. 거실에 크고 아름다운 조화 나무가 있었습니다.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현관에도 조화 화분이 2개 있었습니다. 집이 예뻤습니다. 깔끔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집안이 무거웠습니다. 들어서면 왠지 답답했습니다. 조화를 모두 치웠습니다. 작은 진짜 포토스 하나를 현관에 두었습니다. 일주일 후 그분이 말했습니다. 집이 숨을 쉬는 것 같아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치워야 할 것 4가지. 현관과 창가의 선인장 자리를 바꾸십시오. 죽어가는 식물 지금 당장 치우십시오. 아래로 늘어지는 덩굴 방향을 위로 잡아주십시오. 조화와 인공식물, 진짜 식물로 바꾸십시오. 이것만 해도 집안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식물만 바꾼다고 끝이 아닙니다. 식물과 함께 반드시 바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매일 하는 행동, 매일 반복하는 습관, 그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식물을 두어도 효과가 절반입니다. 다음 내용에서 말씀드릴 습관 아마 오늘 아침에도 하셨을 겁니다. 식물을 바꿨습니다. 자리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왜일까요? 풍수는 한 번 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행동이 공간의 기운을 만듭니다. 식물은 도구입니다. 그 도구를 살아있게 하는 것은 사람의 습관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들 작습니다. 쉽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습관입니다. 물 주기의 리듬. 식물에 물을 언제 주십니까? 생각날 때 줍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다가 어느 날 보니 흙이 바짝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듬뿍 줍니다. 또 있습니다. 또 말라갑니다. 또 한꺼번에 줍니다. 이 패턴 어디서 많이 보셨습니까? 돈을 다루는 방식과 정확히 같습니다. 오래 참다가 한 번에 많이 씁니다. 또 참다가 또 한 번에 씁니다. 충동 구매, 몰아서 쓰기, 계획 없는 지출, 식물이 그 리듬을 닮아갑니다. 아니, 이미 그 리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바꾸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정해진 날, 정해진 양. 예를 들어 매주 월요일 아침 작은 컵으로 2컵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알람을 맞춰 두십시오. 처음엔 번거롭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면 몸이 기억합니다. 그 규칙성이 재물의 흐름을 안정시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날, 정해진 금액을 저축하는 사람 결국 쌓입니다. 2번째 습관입니다. 현관을 정리하는 것. 아침에 나가면서 현관을 보십시오. 신발이 뒤엉켜 있습니까? 택배 박스가 쌓여 있습니까? 우산이 아무렇게나 세워져 있습니까? 현관은 기가 들어오는 문입니다. 문이 막혀 있으면 기가 들어오다가 멈춥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현관 앞에 짐이 가득합니다. 신발이 어지럽습니다. 발을 디딜 곳이 없습니다. 그 손님은 들어오겠습니까? 재물의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오려다가 막히면 돌아갑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딱 3가지만 하십시오. 현관 바닥을 한번 쓸어내십시오.
오래된 신발 한 켤레를 치우십시오. 신발장 위를 한번 닦으십시오. 거창하지 않습니다. 5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황금 포토스 하나를 왼쪽에 두십시오. 문이 열립니다. 세 번째 습관입니다. 아침에 식물을 보는 것. 눈을 뜨고 가장 먼저 무엇을 보십니까? 스마트폰입니다. 뉴스입니다. 메시지입니다. 하루의 첫 에너지가 그것으로 시작됩니다. 남의 소식, 세상의 소음, 아직 오지 않은 걱정, 풍수를 아는 사람들은 아침에 가장 먼저 식물을 봅니다. 잎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흙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새로운 잎이 나왔습니까? 색이 달라졌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식물 관리가 아닙니다. 오늘 내 공간의 기운이 어떤 상태인가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매일 아침 식물을 확인하는 사람은 자신의 공간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공간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삶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재물에도 관심을 기울입니다. 관심을 받는 것은 잘합니다. 식물도, 재물도, 관계도. 잠깐 여기서 중요한 것을 짚겠습니다. 아침에 식물을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잎이 갑자기 처졌습니다. 색이 변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럴 때 그냥 지나칩니다. 나중에 봐야지. 그 나중에 언제입니까? 일주일 후, 한 달 후,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식물이 보내는 신호는 작을 때 잡아야 합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새는 곳을 작을 때 막아야 합니다. 큰 구멍이 생긴 다음에는 막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아침에 그 5초가 그 차이를 만듭니다. 네 번째 습관입니다. 잎을 닦는 것. 2주에 한 번 젖은 헝겊으로 잎을 하나씩 닦아 주십시오. 잎에 먼지가 쌓이면 광합성이 안 됩니다. 숨을 못 쉽니다. 겉은 초록색입니다. 살아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안에서는 서서히 막혀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막힘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인다. 그런데 안에서 기운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바쁘게 움직입니다.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안에 묵은 것들이 쌓여 있으면 진짜 에너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잎을 닦는 행위는 막힌 것을 여는 행위입니다. 잎을 닦을 때 한 가지를 더 해보십시오. 마음속으로 말하는 겁니다. 좋은 기운이 들어오고 나쁜 것은 떠난다. 소리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으로면 충분합니다. 말이 에너지가 됩니다. 의도가 공간을 바꿉니다. 식물은 그 말을 듣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습관입니다. 화분 흙을 주기적으로 바꾸는 것. 흙은 영양분을 다 쓰고 나면 굳어집니다. 굳은 흙에서는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합니다. 위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잎도 있습니다. 줄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에서부터 막혀가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봄에 새 흙으로 바꿔주십시오. 오래된 흙을 털어내고 새 흙을 채우고 다시 심는 것. 이것은 리셋입니다. 묵은 것을 비우고 새 출발을 하는 행위입니다. 재물운도 때로는 리셋이 필요합니다. 오래된 습관을 털어내고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 흙을 바꾸는 그 봄날이 삶의 새 출발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습관. 정해진 날 물 주기, 아침마다 현관 정리, 식물로 하루 시작하기, 2주마다 잎 닦기, 봄에 흙 바꾸기. 어렵지 않습니다. 비용도 없습니다. 시간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안 합니다. 알면서 안 하는 것과 몰라서 안 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제 알았으니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식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배치 이야기도 아닙니다. 풍수의 진짜 핵심,
가장 깊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것이 절반의 효과밖에 없습니다. 짧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식물 이야기를 내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식물 이야기가 아닙니다. 풍수, 풍쇠, 바람, 풍, 물, 수, 수. 바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흐릅니다. 물은 막히지 않습니다. 낮은 곳을 찾아 흘러갑니다. 풍수란 결국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흐름을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식물이 아닙니다. 배치가 아닙니다. 방위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선택하고 실천하고 매일 돌보는 사람입니다. 풍수의 진짜 주인은 당신입니다. 스님이 30년 동안 수많은 집을 보아왔습니다. 재물운이 바뀐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들을 떠올려 봅니다. 비싼 가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넓은 집이었습니까? 꼭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좋은 동네였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 집의 주인이 어느 날부터 자신의 공간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것, 화분 하나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현관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죽어가는 것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왜 그 작은 행동이 재물운을 바꿨을까요? 공간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공간을 돌보기 시작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돌보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작은 것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사람은 큰 것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죽어가는 것을 과감히 치운 사람은 삶에서도 묵은 것을 버릴 수 있게 됩니다. 매일 아침 식물을 확인하는 사람은 매일 아침 자신의 하루를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식물은 거울입니다. 집안의 식물 상태가 그 사람의 삶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시들어가는 식물을 방치하는 사람은 삶에서도 중요한 것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잎을 닦고 물을 주고 방향을 잡아주는 사람은 삶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당신의 집이 당신을 닮아 있습니다. 집을 바꾸면 당신이 바뀝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를 처음 접하는 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스님, 이거 다 해야 합니까? 한꺼번에 다 바꿔야 합니까? 아닙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다가 하나도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늘 하나만 하십시오. 딱 하나. 집에 돌아가서 식물을 한번 보십시오. 죽어가는 것이 있으면 오늘 치우십시오. 뾰족한 것이 현관을 향하고 있으면 오늘 돌리십시오. 잎에 먼지가 쌓여 있으면 오늘 닦으십시오. 3가지 중 하나면 됩니다. 그 하나가 시작입니다. 시작이 왜 중요합니까? 에너지는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계속 움직입니다. 멈춰있던 것이 한번 움직이면 다음이 더 쉬워집니다. 첫 번째 행동이 두 번째 행동을 만들고 두 번째가 세 번째를 만듭니다. 재물운도 그렇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스님이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관심은 사랑입니다. 자신의 공간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공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공간도 답합니다. 식물을 돌보는 사람에게 식물도 답합니다. 그 답이 때로는 재물로 옵니다. 때로는 기회로 옵니다. 때로는 사람으로 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무언가를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이미 시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현관 풍수를 더 깊이 이야기하겠습니다. 현관에 절대 두면 안 되는 것 7가지, 반드시 있어야 할 것 3가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모르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다음 영상 놓치지 않으십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기운이 당신의 집안 가득하시길 바랍니다.